네, 안녕하세요. 오늘 엔드노트 X9 업데이트된 사항과 엔드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노트는 서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 X9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사항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전이랑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엔드노트 어떻게 활용해서 논문 서지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그 라이브러리를 작성한 다음에 워드에서 어떤 식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9으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룹 공유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X7 때부터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라이브러리 전체뿐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그룹만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공유를 할 때 원래는 전체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공유 권한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에게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고, 그 외 분들에게는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는 투고 저널 추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원래 제공이 되고 있던 그 기능이긴 한데요. 이번에 X9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스크탑 엔드노트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엔드노트 온라인에 있던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요 레퍼런스 스타일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레퍼런스 타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동영상이라든지 SNS 등 새로운 타입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X9으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웹 오브 사이언스와 연동이 좀 강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는 기관에 한해서만 이 웹 오브 사이언스 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그 영향력을 바로 본다던가 연관된 다른 레코드, 논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요 업데이트 사항은 이렇게 X9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시죠. 먼저 일단 라이브러리 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넣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저를 하는 경우에 서로 같이 연구를 하는 분들께 공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불러오다 보니까 그룹 기능을 활용해서 이 레퍼런스들을 좀 더 보기 쉽게, 이용하기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내가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워드에서 실제로 엔드노트에 저장해 놓은 레퍼런스들을 불러와서 수시로 그 인용 정보를 추가를 하고 또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X9에서 업데이트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 및 관리에서 라이브러리 공유할 수 있는 기능 X9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총 100명까지 라이브러리를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때도 팀원별로 권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편집까지 모두 되는 권한만 있었다가 이번에 읽기 전용 권한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전체를 공유하고 싶진 않고 그 안에 있는 일정 그룹만 공유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이번 X9에서는 그룹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랑 이제 그룹을 공유한 다른 사람이 공유한 그룹도 내 라이브러리 그 파일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생성 관리는 뭐 라이브러리를 동기화를 하면은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엔드노트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장치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뭐 엔드노트 상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지만,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불러와서 굉장히 편하게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DF 파일도 불러와서 그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뭐 불러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PDF를 찾아서 첨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드노트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께 용량 제한 없이 그 첨부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뿐만이 아니라 그 논문에 관련된 그림이라든지 표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레퍼런스들을 다 가져왔고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쓰는 과정에서는 워드로 넘어가셔가지고 엔드노트에서 직접 불러와서 인용 정보 그리고 그 미주 정보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엔드노트의 기본적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포함이 된 것은 이번에 X9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을 하는데 좀 편리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웹 오브 사이언스와의 연동이 강화가 되면서요. 같은 참고 문헌을 인용한 다른 논문들이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A라는 논문을 관심이 있어서 내 논문을 참고를 하려고 불러왔어요. 라이브러리에.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참고하고 있는 다른 문헌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미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연구가 이미 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랑 또 연동이 되면서 그 내가 보려는 레퍼런스의 영향력을 좀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A라는 논문을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느 에디션에 실려 있는 논문인지 아니면은 얼마나 인용을 많이 받은 논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영향력이 많은 논문들 그리고 좀 좋은 논문들에 기반을 했을 때 내 연구도 영향력이 커질 그런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참고하는 문헌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10개 정도의 논문이 좀 이 인용수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참고하려고 하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들의 논문의 영향력들이 옛날에 쓰여져 있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컸지만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논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이제 그 흐름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H-인덱스 같은 것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만 원래 되던 기능들이 이제 엔드노트에서도 바로 클릭 한 번을 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서 최신 연구 동향 확인 그리고 레퍼런스의 영향력 확인이 굉장히 쉬워진 게 엔드노트 X9에서 좀 큰 변화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이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워낙에 제공이 되고 있었던 건데요. 제목, 초록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내가 투고할 만한 이 초록과 그 논문 내용 그리고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저널에 투고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저널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실제로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흐름을 보여드리면 일단 엔드노트가 어떻게 그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가 그룹 패널, 검색 패널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이 화면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지 정보를 실제로 내 라이브러리에 불러오는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모드 버튼을 활용을 해서 엔드노트 안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바로 라이브러리로 그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거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나 펀메드 같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 기능 이용해서 엔드노트에 가져오는 기능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DF 파일 자체를 이제 불러오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PDF 파일도 불러와서 서지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들을 불러와서 서지 정보들이 엔드노트에 작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지 정보만 작성이 된 것들을 내가 PDF로 어떻게 찾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PDF가 있는 파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내가 새로운 파일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메모를 남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가져오다 보면은 이렇게 200개씩 100개씩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목록으로 보면은 좀 찾기가 힘들고 실제로 논문을 쓸 때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그룹핑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퍼런스를 보고 최근 것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마이 그룹에서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커스텀 그룹, 수동으로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조건을 지정해서 바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많이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유는 한 개의 라이브러리만 가능합니다. 한 개의 라이브러리 파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한 개 라이브러리를 이미 싱크를 했는데 내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걸 또 싱크하게 되면은 이전 거에 좀 엎어지게 되니까 이 점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메일 기반으로 해서 초청을 하게 되고, 이 권한을 여기서 리드랑 라이트, 물론 편집까지 가능한 버전, 아니면 일기 권한만 공유하는 그런 버전,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전체 라이브러리 공유라면은 여기 내가 만든 그룹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그 그룹만, 여기에 있는 50개만 공유할 수 있는 그룹 공유하기 기능도 생겼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엔드노트 온라인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엔드노트 온라인은 웹오브 사이언스나 JCR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같은 아이디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무료고요. 만약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도 없고 JCR도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페이지 myendnoteweb.com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메일하고 아마 비밀번호만 있으면은 바로 가입이 되니까 매니스크립트 매처, 투구 논문 추천해주는 기능이나 이렇게 공유하고 싱크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분들께서는 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지금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온라인 들어가서 여기 아이디가 있어야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 공유와 싱크는 모두 엔드노트 온라인 페이지로 연동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점 이용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노트 안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와 어떻게 연동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논문의 영향력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로 들어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가게 되면은 그 논문의 피인용 수 아니면 어떤 에디션에 있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뷰 소스 레코드가 있고, 뷰 릴레이티드 레코드는 내가 A라는 논문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그걸 똑같이 쓴 다른 논문은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크리에이트 사이테이션 리포트는 내가 만약에 요 그룹 한 10개 논문들이 있어요. 이 10개 논문들이 있는 그룹의 인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그리고 H인덱스가 혹시 궁금하시면 H인덱스는 어떻게 됐는지 이 10개 중에서 10개의 논문이 논문별로 인용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용수가 변하고 있는 거, 실제로 출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 레코드를 보거나 릴레이티드 레코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쓰려는 참고 문헌과 겹치는 다른 문헌, 그거를 이미 활용한 다른 문헌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참고하려는 문헌, 이 인용수가 얼마나 되고 제목은 뭐고 어떤 저널에 실렸고 이런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드노트에서 이제 내 라이브러리 안에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워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서지 정보들을 불러오고 미주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여기 인서트 사이테이션, 고트 엔드노트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인용할 문서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설정하기, 여기 configure bibliography, 여기에서는 이 포맷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지우거나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게 다 필드 값이기 때문에 다시 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edit, manage, citation 기능을 이용하거나 여기 configure bibliography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이제 문서를 열었을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 뭐 넘버에 충돌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것 에러가 좀 없게 되니까 항상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 edit, manage citation 또는 configure bibliography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출용 문서를 만들 때는 이 필드 값이 있는 것들은 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제출용 문서는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고, 오리지널 원본은 가지고 계시다가 수정 요청이 온 경우에 그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을 쓰시다가 여기 워드에서도 매뉴스크립트 매처 그 투구 기능을 이용해서 투구 저널 추천해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디에 투구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물론 워드에서 뿐만 아니라 엔드노트 자체에서도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엔드노트 온라인 페이지로 이것도 아까 공유 기능과 마찬가지로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도 결국에는 엔드노트 온라인 페이지로 이제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뭐 내가 제목과 초록을 입력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페이지처럼 임팩트 팩터라든지 어떤 카테고리에서 몇 위를 하고 있는 저널에 비슷한 논문들이 많겠다라는 것들을 아니면 여기에 추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추천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엔드노트로 넘어가서 라이브러리 만드는 법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켜게 되면은 아마 지금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가 켜질 거고요. 이렇게 저는 new 한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 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게 되는데, 여기 라이브러리 파일 ENL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ENL 파일 말고도 항상 똑같은 이름의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엔드노트를 활용을 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게 이 ENL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실제 안에 있는 파일들, 뭐 참고 문헌이라든지 이게 나타나게끔 해주는 파일은 이 데이터 파일이니까 뭔가 이 파일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동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ENL 파일하고 데이터 파일을 항상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되겠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한번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2 EN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 라이브러리 창이 새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아까 처음에 제가 그 PDF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라이브러리 파일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모드 버튼이 있고, 저는 윈도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모드 버튼이 있고, 여기 그룹 패널이 있고, 여기 검색 패널, 여기 레퍼런스 리스트, 여기 레퍼런스 패널, 이 레퍼런스들의 내용을 보여주는 패널,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 버튼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엔드노트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그룹 패널이 있고요. 여기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 패널이 있게 되고, 혹시 이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요거 서치 패널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따가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리스트들이 나타나는 곳이다. 레퍼런스 패널.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서 레퍼런스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는 PDF를 좀 따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PDF를 좀 따로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라이트 스플릿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PDF 창하고 레퍼런스 창하고 분리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활용하기에 편하신 거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그룹 패널을 왼쪽으로 두고 레퍼런스 패널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리스트는 레퍼런스 리스트, 레퍼런스 패널, 레이아웃 버튼, 모드 버튼 이런 것들이 위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동일하게 작동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드노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먼저 이 엔드노트에다가 이제 서술 정보들을 일단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엔드노트 안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모드 버튼에 있는 온라인 서치 모드인데요. 먼저 볼게요. 여기 템포러리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온라인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온라인 서치라는 것이 뜨고 거기 밑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뜨게 돼요. 아마 저랑 그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 more 클릭하시면은 엔드노트 내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모든 외부 데이터베이스들이 여기 이렇게 뜨게 되고요. 물론 여기 라이브러리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독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먼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이미 나와 있는데 혹시 안 나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선택하셔가지고 추즈 눌러주시면은 여기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펀매드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기 때문에 펀매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펀매드 있으니까 이것도 선택해서 추즈 해주시면은 이렇게 펀매드도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신이 많이 활용하는 다른 DB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DB를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치에서는 항상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셔야 돼요. 저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먼저 타이틀, 키워드, 앱스트랙트 이제 여러 가지 필드가 있게 되는데, 저는 이 필드에서 일단 캔서라는 게 있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연도는 2017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시고 DB 꼭 선택하시고 서치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 DB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은 검색값이 없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조건에 충족하는 게 이만큼의 검색 결과를 나타나게 됐고, 이거를 이제 다 다운로드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상위 10개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로 가지 않았어도 엔드노트 안에서 캔서가 여기 세 가지 필드 안에 들어있고 2017년도에 출판된 논문들 리스트를 여기 이렇게 쭉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서치는 아까 이렇게 보시면 템포러리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웹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10가지가 떴어도 제가 이거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로컬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지가 않아요. 여기 로컬 라이브러리는 내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보면 아무것도 추가가 되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와보면은 여전히 10개가 남아있고, 이 온라인으로 서치한 거를, 온라인 모드에서 서치한 거를 그룹 로컬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오른 클릭하시고 이거를 copy reference to, 저는 아까 테스트 2였죠. 테스트 2 ENL로 보내는 그 기능을 추가를 그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가 지금 10개가 추가가 되면서 총 레퍼런스 10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로컬 라이브러리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라면 요거는 통합 모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모드가 로컬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저는 한번 여기에서는 펀메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펀메드로 데이터베이스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는 타이틀에 캔서가 있는 거, 펀메드에서 제목에 캔서가 있고 연도는 2017년도에 출판된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검색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 관계상 10개로 제한을 짓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온라인 모드와는 다르게 저희가 이 10개를 이렇게 서치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은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보시면은 이 10개가 자동으로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온라인 서치 모드에서는 내가 검색한 다음에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해서 로컬 라이브러리로 따로 보내야 되는 거고, 나는 보통 검색한 결과는 다 로컬 라이브러리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통합 버튼 이용하셔가지고 온라인 서치 눌러주시면은 그 검색 결과가 모두 이 로컬 라이브러리로 다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그 외부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총 20개의 그 레퍼런스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이제 서재 정보를 가져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그 웹 오브 사이언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만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토픽 검색을 하게 될 거고요. 할 예정이고, 여기에서는 렁 캔서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눌러주게 되고요. 저랑 뭐 검색 결과가 다른 거는 그 구독 연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한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서 나는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샌드 투 엔드노트가 이제 뜨게 되고, 여기 페이지에는 총 10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페이지에 10개 나와 있는 거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수가 많아질수록 그 다운로드에도 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저는 전체 레코드 선택을 해서 10개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1개부터 500개까지 그 엑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 눌러주시면 되고요. 샌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엔드노트로 보낼 수 있는 파일이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크롬 활용하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 클릭하셔서 오픈 눌러주어도 이제 엔드노트에서 열리게 되고요. 다른 혹시 브라우저를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 파일 눌러주시고 여기 임포트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파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다운로드 파일에 있었죠. 아까 다운로드에서 이 파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픈 눌러주게 되고요. 항상 파일 임포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 파일에 맞는 인풋 옵션을 선택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필터가 웹 오브 사이언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 필터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아더 필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더 필터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필터들이 여기 이제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저는 웹 오브 사이언스 선택을 해주고, 저는 중복
제거를 해서 데려올 건지 그냥 전체를 다 데려올 건지 물어보는 건데 저는 전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눌러주시면은 지금 인풋 레퍼런스 10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펀메드에서도 가져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로 들어가서 펀메드에서도 런캔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캔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검색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랑 약간 다른 게 여기 send to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send to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사이테이션 매니저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저 20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5개부터 200개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20개 선택을 해서 Create File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펀메드에서는 여기 Send to Citation Manager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랜드노트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이 생기게 되고요. 크롬에서는 오른 클릭하셔서 오픈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을 가져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파일 클릭하시고 다시 임포트 그 다음에 파일 눌러주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다운로드에서 이거였죠. 펀메드에서 가지고 온 거 이거 클릭해 주시고 오픈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는 임포트 옵션을 또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펀메드에서 가져왔으니까 펀메드 NLM을 선택을 할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더 필터를 보시면은 펀메드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지금 저는 펀메드 센트럴이 아니라 펀메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펀메드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 항상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트럴에서 가져온 거는 센트럴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펀메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펀메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전체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20개 다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저희가 아까 온라인 서치를 이용해서 가져온 것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외부 데이터 이용해 가지고 가져온 것들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PDF 파일을 이용을 하셔서 사진 정보를 불러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임포트 파일 기능 이용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지금 PDF 파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논문들 PDF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액세스 눌러주면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논문의 전문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요 무료 전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PDF까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운로드 PDF 아티클만 지금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이 다운로드 받는 거를 금지를 해놔서 그런 건데 다른 저널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 로봇으로 막아놓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클릭만 하면은 바로 PDF 파일까지 이제 다운로드가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로봇을 막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전문 보기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이제 PDF 최종 본을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PDF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파일 인풋을 하게 되시면 이 PDF 파일이 텍스트로 인식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확인 정보가 좀 잘 읽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이거나 뭐 옛날 자료거나 하면은 좀 잘 읽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서지 정보를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PDF를 첨부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PDF 파일을 이제 일단 어떻게 불러오는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파일, 그리고 인포트, 파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즈 눌러주시고 저 아까 다운로드해서 이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이거 오픈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인포트 옵션 PDF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인포트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PDF 파일에 이제 기반해서 이 파일이 하나 새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최신 논문이기도 하고 좀 텍스트로 이제 다 잘 읽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정보들이 꽉 차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파일이 사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를 먼저 불러오고 이제 PDF 파일을 가져오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PDF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는 이만큼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 클릭하셔서 Find Full Text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ind Full Text 눌러주게 되면은 이 서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액세스를 갖고 있는 DB들의 이제 원문들이 있게 되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PDF 파일 원문을 찾는 검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른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레퍼런스에 Find Full Text 이렇게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른 클릭을 많이 하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쓰게 되고요. 이렇게 PDF를 찾다가 PDF를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으면 Found PDF에 이렇게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 Found URL 같은 경우에는 URL까지는 접속을 알아냈는데 거기서 이제 로봇이 다시 다운로드 받는 거를 막아놓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not found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액세스가 없는 DB이거나 아니면 이 논문이 뭐 옛날 논문이거나 뭐 이래서 PDF를 찾을 수 없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을 PDF를 찾게 되면은 PDF가 찾아진 것들은 여기에 PDF 찾아졌다라는 그 표시가 동시에 뜨게 되고요. 제가 아까 그 정렬 기준을 이걸 클릭을 하면서 PDF가 있는 것들을 제일 밑으로 보냈기 때문에 PDF가 지금 첨부되고 있는 것들은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19개 정도 이제 검색을 했는데 9개 찾았고 URL만 찾은 거는 7개 그리고 못 찾은 게 이제 2개 이렇게 됐고요. 일단 찾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찾은 거 보시면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PDF를 찾았고 이 PDF는 여기서 오픈 PDF 눌러주시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실제로 읽으면서 뭐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주석을 메모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메모 기능을 추가를 해서 내가 여기에 노트를 남겨놓은 것들을 항상 이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엔드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량, 첨부 파일의 용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기 한 곳에다가 다 모아서 그 파일들을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항상 저기 닫아주실 때 요거 작은 X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작은 X를 눌러주셔야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레퍼런스 이렇게 밑에 보면은 파일 어태치먼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파일 어태치먼트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림 파일이라든지 표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연구 관련된 모든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다 엔드노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PDF를 찾은 것 중에서 URL만 찾은 것들이 있죠. 이 URL만 찾은 것들은 이렇게 클릭하면 이 7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URL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여기 다시 레퍼런스 패널에서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료 저널일 수도 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다운로드 받는 거를 금지해 놓은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실제로 액세스를 하셔서 다운로드를 따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PDF로 이미 다운로드 받아진 것들은 이렇게 다 PDF 파일이 바로바로 이렇게 첨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올 레퍼런스로 다시 가서 보시면 나는 PDF만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어서 정보가 없게 되죠. 이 어서 정보가 없게 되면은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Find Reference Update 한번 눌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신 정보가 있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이제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어서 정보가 계속해서 없네요. 지금 My Reference 어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지는 못하고 한번 PDF를 열어서 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서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이유가 어서 정보가 없는 그런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다시 X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혹시나 뭐 예전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정보가 없다, PDF를 가지고 왔는데 정보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파일 정보를 최신으로 항상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Find Reference Update 여기에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PDF 찾는 거 그리고 여기서 파일 정보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내가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오다 보니까 겹치는 게 너무 많다, 그거를 없애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레퍼런스로 들어가셔가지고요. Find Duplicate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겹치는 게 한 개도 없네요. 그래서 만약에 겹치는 게 있게 되면은 겹치는 것들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지울지 이렇게 선택하셔서 레퍼런스 파일들을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 찾는 것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일단 올 레퍼런스에 벌써 51개의 논문들이 이렇게 임포트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저희는 아까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마이 그룹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오른 클릭 한번 해보면 Create Group, Create Smart Group, 그리고 Create From Groups가 있습니다. 저는 Create Group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동으로 만드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샘플 A라고 하게 되고요. 이것들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만든 그룹들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오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Add Reference to 원하는 그 그룹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내가 선택한 10개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Group 해가지고 이번에는 Sample B라고 해서 요거 이만큼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Add Reference to Sample B 이렇게 보내주도록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나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아니면 A랑 B랑 모두 다 합치고 싶어요. 여기에도 있는 거랑 여기에도 있는 거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그룹에서 Create from Groups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from Groups 눌러주시면 여기에 저는 A or B라고 할게요. A랑 B에 있으면 다 가져와라 라는 이제 조건을 하게 될 건데, 이 Create from Groups는 내가 설정한 조건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는 여기서 or, and or나 조건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샘플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샘플 A에 있거나 B에 있으면 다 가져오는 그룹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create 해주면은 여기서 22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뭐 내가 일단 수동으로 한 그룹에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을 하면은 이 51개에서 다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거는 이제 스마트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2017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애니필드가 아니고 저는 이어가 2017을 갖고 있으면은 다 가져오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룹명은 항상 위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한 개의 조건, 연도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수동으로 샘플 그룹을 만들었을 때랑은 달리 일단 여기 51개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면 15개를 모두 바로 자동으로 갖고 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여기에서 또 스마트 그룹 해가지고 017 타이틀 캔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도가 2017이고 그리고 타이틀에 캔서가 있는 거 다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은 2017년도면서 제목에 캔서가 있는 7개의 레퍼런스 가져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동 레퍼런스, 수동으로 만드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여기에 보내야 되는 거고요. 일일이 레퍼런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지만 이 숫자들이 증가를 하게 돼요. add reference to sample A 이런 식으로 일일이 보내줘야지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뭔가 자동으로 증가가 된다 아니면 올 레퍼런스에 뭔가 레퍼런스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프론 그룹수 좀 전에 제가 한 개를 더 넣으면서 여기에 추가가 된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 그룹이라든지 프론 그룹수에서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그 레퍼런스가 추가가 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2017 타이틀 캔서에다가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검색한 것들은 바로 추가가 되도록 통합 모드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2017의 캔서, 타이틀 캔서 똑같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라인 서치 모드를 꼭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서치가 가능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서치 리절트로 이제 예전 페이지로 돌아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메이드 선택해 주시고 타이틀 캔서 그리고 이어 2017 해서 서치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는 아까 10개까지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한번 10개부터 20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OK 눌러주면은 제가 이 펀매드에서 캔서가 제목에 있고 2017에 있는 거 10개부터 10부터 20까지 결과물을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로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겹치는 거 제외를 하고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A랑 B는 수동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2017에도 이렇게 증가가 됐고 이 타이틀 캔서에도 숫자가 증가가 돼서 이 자동 그룹 만들기 부분 그룹스 그리고 스마트 그룹은 자동으로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추가되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점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룹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나는 이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항상 꼭 싱크를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싱크를 실제로 진행은 하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항상 싱크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공유하기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라이브러리 공유를 할 때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룹만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오른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는 ENL 파일을 열면 되는 거고요. 저는 요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네. 요게 제가 실제로 그 싱크를 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싱크 라이브러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싱크 여기서 쉐어 그룹 눌러주게 되면은 싱크가 안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공유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라이브러리 싱크는 딱 한 개의 라이브러리만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제가 싱크를 해서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저는 라이브러리를 열어줄 거고요. 지금 공유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실제 활용하고 계시는 라이브러리를 싱크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원래 공유 싱크된 라이브러리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ENL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공유를 그 싱크를 해서 쓰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싱크 버튼 활용하셔서 이제 그 동기화 시키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이제 그룹들을 어떻게 쉐어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른 클릭하시게 되면은 쉐어 그룹이 뜨게 되고요. 쉐어 그룹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퍼미션 레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기능만 하도록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집까지 가능하도록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뭐 메시지 보내게 되면은 그분이 수락을 하게 되면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 역시 싱크가 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가 쭉 뜨게 되고, 혹시 추가를 하실 경우에 여기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한 설정해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랑 공유한 그 그룹은 여기에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공유가 된 거는 결국에 엔드노트 온라인을 타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엔드노트 온라인에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노트랑 웹 오브 사이언스랑 공유 강화가 이제 기능이 강화가 연계가 강하게 되면서 웹 오브 사이언스 기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9개의 9개의 레코드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고 싶다라고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Create Citation Report 있죠. 이거는 요 9개의 인용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 클릭하셔서 Create Citation Report 눌러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요 9개, 물론 웹 오브 사이언스 리코드가 있는 경우에만 하나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9개가 아직 이제 인용이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인용이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여기에서 인용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다 보실 수가 있겠죠. 엔드노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그리고 저 아까 이렇게 뭐 펀매드에서 캔서로 검색한 거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면은 요 큰 창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웹 오브 사이언스 레코드로 있으면은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레코드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웹 오브 사이언스 레코드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나는 이 레코드 자체가 인용이 얼마나 됐는지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뷰 소스 레코드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뷰 소스 레코드 하게 되면은 내가 참고하려고 하는 이 문헌이 인용수가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이 문헌은 또 어떤 걸 참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문헌은 이런 논문들을 참고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정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드노트에 다시 돌아가서 네,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열어주고요. 여기에서 Related Record 보시면은 이 논문을 참고를 하고 있는
다른 논문들, 이미 이 논문을 참고문헌 리스트에 넣은 다른 논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는 제가 좀 전에 봤던 논문을 이미 참고문헌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랑 같은 분야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저널에서 이미 뭐 그런 논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좀 전에 이제 크리에이트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했을 때 인용수가 하나도 없었었는데, 뭐, 만약에 이 800, 내가 이제 참고문헌을 한 게 인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크리에이트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만약에 웹 엔드노트에서 이제 바로 누르게 되더라도,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 논문이 언제 출판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인용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 논문을 인용한 후행 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까지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실제로 분석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엔드노트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바로 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시면 이 내가 이제 보고 있던 논문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들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하고 있는 문헌들의 영향력이라든지 누가 하고 있는 연구 주체, 아니면 뭐 이렇게 후원 받고 있는 것들, 펀딩 에이전시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논문들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드노트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다 드렸어요. 그 임포트하는 방법부터 그룹으로 관리하는 법,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영향력과 수술 그 레코드를 보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워드로 넘어가서 어떻게 논문 정보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인용 정보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시게 되면요. 여기서 엔드노트 X9 패널이 이제 그대로 설치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Go to 엔드노트 눌러가서 엔드노트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인서트 사이테이션 이렇게 눌러주면은 엔드노트로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인서트 눌러주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 엔드노트에서 선택한 이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타일들이 자동으로 변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가져오는 인용 정보들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나는 엔드노트로 한번 직접 가서 가져와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Go to 엔드노트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Go to 엔드노트 들어가셔서 이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레퍼런스 선택하셔서 요거 인용 마크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바로 추가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렇게 APA2로 APA6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여기 안에 이 내용, 이 위에 있는 이 인용 내용을 좀 바꾸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Edit Manage Citation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Edit Manage Citation 눌러주시면 먼저 뭐 새로운 거를 새로 넣었는데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꼭 여기서 Remove Citation 눌러주셔가지고 지워주셔야지 다음에 뭐 번호나 이런 것들이 충돌 없이 잘 지워지니까 이렇게 여기 Citation Editing 기능을 꼭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Prefix Suffix라고 해서 내가 인용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서 Edit Manage Citation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인용 정보
뒤에다가 챕터를 넣겠다. 챕터를 뭐 5로 넣겠다라고 하고 페이지는 10이다라는 정보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OK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좀 전에 선택했던 그 인용 정보 뒤에 챕터 5 가장 끝에 서픽스였으니까 그 인용의 가장 끝에 붙게 되겠죠. 인용의 가장 끝에 챕터 5가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에 이제 페이지 정보가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페이지 정보의 위치는 내가 선택하고 있는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BMJ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BMJ 같은 경우에는 번호만 남고 그 페이지 정보는 없는 경우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번호만 남고 그 다음에 페이지 정보는 사라지고 그 인용 가장 끝에 내가 서픽스로 추가했던 내용은 그대로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항상 서픽스나 프리픽스는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페이지는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서 그 스타일에 따라서 더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한 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 엔드노트로 하셔가지고 인서트 사이테이션 해서 저는 한번 요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서 에디트 매니지 사이테이션 눌러주시면 되고 내가 서픽스를 넣고 싶은 거, 프리픽스를 넣고 싶은 거를 항상 레퍼런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 프리픽스로 한번 넣게 되면은 이것도 챕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챕터를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프리픽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내가 스타일 지정한 것들의 가장 먼저 앞에 그 형식의 가장 앞부분에 프리픽스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프리픽스와 서픽스는 나타나고 페이지 정보는 그 스타일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 여기 아랫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미주 부분을. 그러면 이거는 엔드노트에서 여기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인용은 에디트 매니지 사이테이션이었고 여기서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먼저 나는 일단 인용의 그 하이퍼링크랑 언더라인 그 밑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클릭해보고 OK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밑줄 그리고 하이퍼링크 이거 클릭하면 여기로 바로 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주의 형식을 내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되고 뭐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서 다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라인 스페이싱이 실제 지정한 거에서 뭔가 변화를 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다. 뭐 일정 더블 스페이싱으로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서 인덴트 그 띄어쓰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 이런 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뭐 타이틀, 레퍼런스로 해볼게요. 타이틀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다 레이아웃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레퍼런스라는 타이틀 생겼고 그 글자 크기라든지 라인 스페이싱이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필드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필드 값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 좀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 에러가 많이 나게 되니까 이거를 항상 플레인 텍스트로 바꿔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를 오리지널 버전을 항상 저장을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로 하고 텍스트로 하고요. 세이브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는 EN 텍스트로 일단 오리지널 버전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컨버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 눌러주시면은 여기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있습니다. 필드 값을 없애고
이 값만 남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다큐멘트 2, 지금 오리지널 버전은 이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새로운 문서가 생긴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도 여긴 필드 값이 있고 새로운 플레인 텍스트로 한 거에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널 버전으로 하셔가지고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in 파이널이라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이 논문을 그 저널사에 보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요청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오리지널 버전을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파이널 버전은 일단 이렇게 종료를 해보고 아까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필드 값이 있는 상태에서 논문을 쓰시다가 여기 엔드노트 X9에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논문 쓰시다가 어떤 저널에 내가 투고를 하면 좋을까, 비슷한 저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실 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워드를 통해서 가셔도 되고 이 엔드노트를 통해서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 이용을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워드에서 직접 가셔도 되는데 네, 워드에서 직접 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워드 파일에서 이미 3개의 참고 문헌들을 작성을 하고 있었죠. 그 참고 문헌의 3개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작성하고 있던 타이틀하고 초록 정보를 입력을 하고 파인드 저널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저는 제목이랑 초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인드 저널 해주시게 되면은 참고 문헌까지 반영을 해서 내가 어떤 저널에 좀 투고를 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파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되면은 에서 파인드 그 확실히 찾기 눌러주게 되면은 저널명 그리고 어떤 임팩트 팩터를 가진 거고 어떤 쿼타일이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스크립트 매처 워드에서도 가실 수가 있고 이 엔드노트 자체에서도 바로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엔드노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워드에서 엔드노트에서 작성한 레퍼런스 어떻게 가져오는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저희 엔드노트 한국 대행사로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에 이메일이나 전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는 워낙에 활용하시는 분마다 그 환경이 다르고 버전도 또 다양하고 그 컴퓨터 사양이 다 달라서 문의를 주실 때 이메일로 최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화면 캡처랑 같이 주시면은 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바른 해결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엔드노트 온라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